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설명을 해줄 텐데, 이 5번째 설명은 말 그대로 하면 사이값 정리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AN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동그라미 분의 AN이 얼마인가? 라고 질문하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에 식이 있어요. 여기도 식이 있어요. 자, 식이 있다라는 것은 뭐다? 연산을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현재 일단은 구하는 값의 틀에 맞춰준다면 현재 동그라미 분의 AN이니까 이 동그라미 분의 AN을 양쪽을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 분의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분의 네모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줘요. 그러면 리미트를 장착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바로 여기에 등호가 붙게 됩니다. 자, 여기 등호가 붙게 되는 이유가 뭐지? 라는 것을 이제 잠시 오른쪽 후에 이제 오른쪽 칠판에 설명을 해줄 거고, 만약에 현재 여기 있는 값이 알파로 가. 그럼 여기도 어디로 가? 그랬더니 알파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큰 놈도 알파로 올 거고 작은 놈도 알파로 온다면 가운데에 껴있는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한다면 정답은 알파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값을 통해서 가운데 값을 구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현재 이 원리만 아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지? 라고 한다면 여기에 왜 리미트가 붙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만약 AN하고 BN하고 현재 여기서 BN이 더 커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때 극한을 하게 된다면 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극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BN이 더 큰 만큼 당연히 뭐 극한값 더 큰 거 아니겠어?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값이 되는 거고 얘는 참값. 여기는 말 그대로 하면 근사값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등호가 따라 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하면은 바로 AN과 BN의 식을 모른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AN과 BN의 식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이때는 뭐 크다와 같다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할 텐데, 식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둘 다 중에 하나는 걸릴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AN이 간단하게 1 플러스 N이야. 그 다음에 B에는 3 더하기 N이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AN보다는 BN이 더 크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살짝 N분의 1로 바꿔볼게. 1 플러스 N분의 1과 3 더하기 N분의 1. 뭐 이거는 누가 봐도 BN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야? 그러면 1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바로 3이 나온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때는 명확하게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두 번째로 AN이 1-n분의 1이고 BN은 1 플러스 n분의 1이라면 이게 설명했어요. 이때는 뭐 우리가 보다시피 AN이 기본적으로 1보다 조금 더 작고 BN은 1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AN보다 BN이 더 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극한값을 물어본다면 결국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의 값은 둘 다 똑같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로 가까워지지? 라고 질문한다면 둘 다 1에 가까워진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N과 BN의 식을 명확하게만 준다면 크다, 같다 중에 하나만 성립을 해요. 하지만 만약 AN과 BN의 식을 모른다면 이때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래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리미트가 붙는 순간에 바로 뭐가 붙는다? 이 등호라는 게 따라서 붙는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만약 AN하고 BN하고 CN이 있는데 만약 이 BN이 가운데 꼈어요. 이렇게 AN하고 CN의 가운데 꼈어. 그리고 AND 동시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값이 둘 다 알파로 간다면 이게 되는 거야.
나보다 큰 놈도 알파로 가고 나보다 작은 놈도 알파로 간다면 그때 당시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도 알파로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함수꼴로 설명해 준다면 여기에 쉽게 말하면 누가 있냐면 알파가 있더라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큰 cn이 이렇게 가요. 이 cn이라는 흐름이. 그리고 나보다 작은 누가 an도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원래는 내가 bn이라는 애는 an하고 cn하고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막 요동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넓었는데 가면 갈수록 둘 다 어디 간다? 알파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껴있는 놈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가볍게 이해하면서 결국 양쪽에 있는 주변 값을 통해서 가운데 값의 극한 값을 얻자라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여기는 등호가 없는데 왜 리미트 붙었을 때 등호가 붙지? 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을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요걸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 6번의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루트의 9n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에 루트의 n 곱하기 an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n 플러스 2라면 이게 됐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야. 그러니까 나는 an을 원해. 루트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양변을 제곱하세요. 그러면 9n제곱 더하기 4는 n 곱하기 an. 여기는 9n제곱 더하기 2, 3은 6, 6이 12. 그러니까 여기는 12n 플러스 4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an 만들려면 양쪽을 똑같이 n제곱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요게 지워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 리미트를 장착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를 장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간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호가 상황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n제곱 나눠준다면 이 값은 9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나보다 작은 놈도 나보다 큰 놈도 둘 다 9로 온다면 결국 가운데 있는 이 값은 당연히 9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4번 이렇게 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5번째 현재 성질까지도 an의 식을 구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극한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설정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5가지 성질 외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5가지의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진도를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극한의 연산인데 이제 급수에 대한 연산을 좀 배울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심화 연산을 한번 공부해 보자 이게 되는 거죠. 심화 연산의 경우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섹션 한번 정해 봅시다. 심화 연산의 섹션은 몇 가지다? 4가지다. 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급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걸 카테고리를 정해서 들어가자. 그러면 급수라는 건 뭐지?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이제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해? 그리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서 먼저 결과를 알려준다면 요 an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야. 하나는 부분 분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 이렇게 해서 등비급수. 이렇게 딱 2가지만 출제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3강에서 따로 정리를 뽑아줄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유리와 가는 루트꼴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설명했던 거잖아. 그쵸? 2-2강에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급수, 아까 연산할 때, 급수가 수렴할 때, 그러니까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수렴한 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때 봤던 게 유리와 가는 루트꼴. 반이었죠. 그때는 우리가 무한대로 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걸 뺀다면 나올 수 있는 건 딱 이 2가지밖에 없으니까 항상 급수 안에는 부분분수하고 등비수열 딱 이 2종류만 가능하다라는 걸 항상 가슴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이걸 연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한대라는 값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한대는 절대로 처음부터 입력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는 이것은 리미트라는 값으로 분리해 주세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 자리에 이제 이걸 n으로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n이 왔다는 거, 그러면 기존에 있던 n은 어떻게 하면은 용어를 바꿔서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 주시고요. 현재 선 1번 선 시그마 이 합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 리미트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카테고리대로 문제를 풀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분수인데 이미 이것은 수학 1에 여러분들이 수열 파트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분 분수에 대해 관련된 시그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수열 파트를 통해서 수학 1의 수열 파트를 통해서 꼭 한번 공부를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봤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현재 n 플러스 1분의 1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쪼개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부분에서 쪼개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요. 현재 여기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리미트, 이 시그마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이 과정을 1로 주신다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벌써 이게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 n까지도 꼭 넣어줘야 돼. 그러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워지겠구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여기는 n 더하기 1분의 1이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값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값은 1이다. 바로 이렇게 연산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살짝 요걸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리미트 시그마를 안 하면, 분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대다수 이제 학생들이 뭐 하냐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넣어주시는 순간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된다면 지워지겠지. 그러면 남는 건 1밖에 남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는 금기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점점점 지운다 하더라도 봐요. 하나의 항 안에는 분명히 값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쌍으로 지워진다 해도 앞에 게 하나 남으면 반드시 뒤에도 하나가 반드시 남아요. 그쵸? 그런데 그 하나 남은 게 운이 좋아서 얘가 0으로 갔기 때문에 1 나왔던 거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꼭 0이 되는 건 아니야. 선생님, AN이 0으로 간댔잖아요. 맞아요. AN이 0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요 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 시그마 전체에 있는 요 값이 요게 AN이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거죠. 하나의 그 항에 2개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워도 하나의 성분은 남는데 그 성분이 꼭 0이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조심할 것은, 선생님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2분의 기본적으로 n분의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푼다면 이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당시에 요것을 입력해 준다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 2를 넣어주면 3분의 2 빼기 4분의 3, 처음으로 지워진 게 발견됐다면 n을 넣었을 때에 해당하는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요게 지워지면서 남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서 얼마 빼는 값?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을 뺀 값만 남을 거고, 요때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요 값은 1로 갈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에 있는 값이 꼭 수렴값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리미트 시그마를 한 번에 합쳐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분수 풀 때는 반드시 선, 시그마, 후, 리미트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래요. 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섹션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최근 연도인 2021년도 9월 모평에서 바로 문제가 나왔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분의 2인데, 이걸 좀 빠르게 풀어본다면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그러면 여기는 k 플러스 2분의 2였을 테니까 둘로 쪼개주신다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통분해보면 k 플러스 2, k 더하기 2에서 k를 뺀다면 바로 2가 남는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 값에 넣어주신다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3, 그러면 3 넣어주면 바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처음으로 지워지는 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분모가 커지면서 지워질 테니까, 아,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거 하나, 두 번째 거 하나. 그러면 우리는 n번째 거 하나, n-1번째 한 것도 하나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n-1을 넣어준다면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과 그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게 남는다는 건 뒤에 것도 남을 테니까.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은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이 0으로 가고 이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3이다 라는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뭐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니까 꼭 공부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현재보다 심화 연산 과정. 첫 번째는 급수에 관련된 연산을 좀 배워봤고, 다음 시간 바로 연결해서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과 급수, 그 다음에 점화식, 그리고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